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앱제 승인난 식욕억제제 중에서 컨트라브 서방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컨트라브가 탄수화물 중독 치료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컨트라브 서방정은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물과 날트렉손 약물, 이렇게 두 가지 약물이 복합되어 있는 컨비네이션 제제입니다. 이 약물의 큰 장점은 물론 부프로피온이나 날트렉손이라는 약물이 거의 2014년도에 앱제 승인이 났지만 훨씬 오래전인 1980년대부터 각각의 약물로 굉장히 많은 처방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약물에 대해서 새로운 부작용이 밝혀지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처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약물인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부프로피온이나 날트렉손 자체는 식욕 억제 기능 있는 약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 됐을 때 식욕 억제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부프로피온 자체가 식욕 억제 기능이 일어나는데 그 기전이 저절로 차단이 되는 것을 날트렉손이 작용해서 이제 그렇게 저절로 꺼지는 걸 이제 오토 이니비토리라고 하는데 그 기거를 차단하는 게 이제 날트렉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제를 컨비네이션 해서 식욕 억제 기능을 인정받아서 이제 승인이 난 건데요. 사실 더 중요한 기전으로는 이런 보상 중추와 관련된 식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는 보통 크레이빙이라고 해서 좀 더 중독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먹고 충동적으로 먹는 그런 기전을 좀 완화하는 쪽이 사실 컨트라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뇌는 여러 가지 복합반 기전으로 되어 있고 약물에 중독되는 거, 마약에 중독되는 거, 술에 중독되는 거, 게임에 중독되는 거. 요즘은 어떤 면으로 중독이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음식도 이런 중독의 일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컨트라브가 이런 중독적이고 충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좀 완화시키는 쪽에 로 작용하는 게 있어서요. 사실 컨트러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앱든지 승인 날 때 되는 건데 효과는 대략 1주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1년 이상 내성 없이 대략 체중의 8%에서 11% 정도까지 체중 감량 효과 보이고 있는 그래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러브라는 약물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 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비향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펜터민이나 디에타민 이런 많이 알려진 식욕 억제제가 향정식의약품에 속해서 모든 식욕 억제제가 다 향정에 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컨트라브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이긴 하지만 비향정, 향정식의약품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게 처방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내성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게 컨트라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디에타민 같은 펜터민류가 갖는 불면이라든가 두근거리거나 혈압을 올린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기전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없는 부분, 벨빅이나 이런 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컨트라브는 기전 자체가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중독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교정할 때,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때가 힘들지 끊고 나서 계속해서 똑같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먹는 것을 끊을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이 컨트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을 써도 내성이 없는 부분, 다른 비만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어서 컨비네이션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컨트라블을 쭉 쓰면서도 아주 식욕이 땡길 때는 펜터민을 소량 쓴다거나 벨비까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약물이 되겠어요.
어, 단점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 컨트라브 자체는 식욕 억제 기능이 그렇게 많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메인 식사량을 줄이는 기능보다는 추가적으로 간식을 먹거나 스트레스성으로 먹는 걸 줄여주는 쪽이 더 많고요. 메인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앱들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소화기계 부작용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시는 분에게는 좀 덜 일어나지만 약간 경도의 비만이신 분들에서는 빈속에 먹으면 속이 좀 울렁울렁한 기능이 있어요. 컨트라부는 거의 한 알에서 네 알까지 풀 용량이 하루에 네 알까지인데요. 확실히 용량이 올라가면서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이 좀 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식사를 하고 좀 드시면 괜찮은데 빈속에 드시면 확실히 속이 좀 불편하다는 게 흔해요. 그래서 컨트라브 자체를 식욕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아서 내가 이미 밥을 먹기 전에 이 약을 먹어서 다음 끼니를 적게 먹고 싶은 욕심에 빈속에 드시면 확실히 속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도 처방할 때 환자분들께 컨트라브 자체는 이걸 먹어서 그 다음 끼니를 적게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꾸준히 먹어서 내가 중간에 한번 식욕이 확 땡기거나 야식을 먹거나 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고 드시는 게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라부의 좀 장점은 좀 탄수화물 단당류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밥은 먹어도 케이크는 또 따로 먹어야 되시는 분들 이런 것 같이 좀 단 거,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트라블 좀 추가적으로 처방을 하면 이런 것들을 끊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특히 스트레스성으로 먹거나 야식이나 약간 폭식 좀 안 먹다가 이렇게 폭식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컨트라블을 복용하면서 이런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체중이 변화가 많으신 분들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뭐 이렇게 쪄도 뭐 이렇게 조금 2, 3kg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막 5kg, 10kg씩 막 체중이 늘었다가 줄게 체중 변화가 많으신 분들도 컨트라블을 복용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 하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제 경험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들 승인난 약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컨트라브, 그다음에 벨빅 말씀드렸고 이제 퀴시미아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